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도심 공원을 찾곤 했습니다. 취업 준비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저녁 10시쯤 공원 입구를 지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요즘처럼 취업 준비로 마음이 무거울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죠. 금연구역임에도 공원 벤치 근처에서 몇몇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괜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 벤치에 앉아 계신 한 노인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분은 책을 읽고 계셨는데 청소년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담배 연기에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간간히 기침을 하셨죠. 그 모습이 마치 제 아버지와 같아 보였어요. 아버지도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고 간혹 흡연자들 사이에 있으면 몹시 불편해하셨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다 노인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얘들아, 여긴 금연구역이란다. 조용히 좀 해줄 수 있을까? 노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반응은 달랐죠. 그들 중 키가 큰 아이가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노인분을 노려봤어요. 야, 네가 뭐라고 해요? 경찰이야?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늙은이 진짜 왜 이래? 순간 긴장감이 흘렀죠. 그중 한 명이 노인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분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체구가 작은 노인분이 넘어질 뻔한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이런 모습까지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내 부모님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랄 텐데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벤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가능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청소년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행동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는 듯했죠. 뭔가 거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상황.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동작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죠. 가장 위협적인 두 명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을 만큼만요. 공인 사단의 기술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죠. 나머지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잠시 바라보더니 곧 뒤돌아 달아났어요. 다신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손을 놓자 남은 두 아이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이름이. 하지만 저는 말을 끊고 공손히 인사만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밤길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왔을 뿐이었죠. 보상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도움은 베푸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 가르침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나 봅니다.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면접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회사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세도 그룹, 국내 20위권 대기업이었습니다. 오랜 취업 준비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책상 위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이 23번째 면접이었어요. 꽤 많은 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이제는 방향을 바꿔 일반 기업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분야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옷장을 열어 면접복을 꺼내 다림질했어요. 구겨진 부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산 정장이었죠. 오랜 취업 준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면접이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복장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내일 면접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불이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도 될까? 현실에서 원칙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벽에 걸린 태권도 도장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공인사단, 유소년부 지도자 시절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사회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제 원칙대로 살아왔습니다. 봉사활동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유소년 태권도 자원봉사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왔죠. 그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공원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노인분은 괜찮으셨을까?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와 괴롭히진 않았을까? 걱정이 들었지만 내일의 면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자기 암시를 하며 서서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매번 면접에서 탈락할 때마다 다음에는 꼭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세도 그룹 본사,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높은 빌딩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봤어요. 일단은 면접에 합격해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면접장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를 포함해 1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각자의 서류를 확인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모두 비슷한 정장 차림이었고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자신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지만 한편으론 같은 처지의 동료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꼼꼼히 읽으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진정하자. 장도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의 호명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면접실로 향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주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착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김명호 회장이 복도 모퉁이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제 공원에서 만난 그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청년, 이름이 뭔가?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케팅부 신입 면접 지원자입니다. 김명호 회장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 안 3명의 면접관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의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장도윤 씨, 체육교육과 출신인데 마케팅부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말했어요. 체육을 통해 배운 팀워크와 리더십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는 마케팅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대로 좋은 반응이었어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전공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열정과 배우려는 의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죠.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장 씨는 회사에서 불이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순간 어제 공원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행동을 알고 있다는 듯한 질문이었어요. 정해진 모범 답안이 있었지만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더군요.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직접 나서기보다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싶은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저 정직하게 제 생각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좀 더 무난하게 대답했어야 했나 싶었어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로 보고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모범 답안을 말했다면
더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게 저였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김명호 회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만난 그 노인분이 세도그룹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알아봤지만 그가 저를 알아볼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공원은 어두웠고 저는 그저 지나가는 청년일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인사를 드릴까 고민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있었어요. 하지만 김명호 회장은 제가 알아보기 전에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어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제의 일이 혹시 오늘 면접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요. 며칠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도그룹 인사팀에서 보낸 문자였죠. 장도윤님, 세도그룹 면접 결과 아쉽게도 불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자 한 통에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곳까지 떨어지자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준비해야 할까?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무력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죠. 이렇게 계속 실패할 바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공원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다시 공원을 찾았어요. 한동안 벤치에 앉아 별도 없는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젊은이, 혹시 자리 있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명호 회장이었어요. 공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저는 그를 알아보지만 그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김명호 회장은 비서실로 돌아와 박진영 비서를 불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면접 본 장도윤이라는 청년, 자세히 조사해보게. 박진영 비서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의아했지만 질문하지 않았죠. 오랜 경험으로 회장의 직감을 신뢰했으니까요. 김명호 회장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었고 그의 비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드릴까요? 모든 것을 알고 싶네. 학력, 경력, 가정환경, 특히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봐주게. 네, 회장님.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박진영 비서는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김명호 회장은 차분히 자료를 검토했어요. 창가에 서서 서류를 읽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죠. 장도윤, 28세, 체육교육과 졸업, 태권도 공인 4단, 군 복무 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포기하고 일반 기업 취업으로 방향 전환. 대학 시절부터 유소년 태권도 자원봉사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꾸준히 해왔음. 가정 형편은 어려운 편이나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 현재 취업 준비 중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김명호 회장은 자료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좋은 인재인데 시대가 알아보질 못하는구먼.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소신 발언으로 회사에서 밀려났던 그 시절,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는 같은 상황에 처한 청년을 만난 것 같았어요. 박 비서, 인턴 모집 일정 어떻게 되고 있나?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만 내 추천으로 한 명 더 뽑을 수 있겠나? 박진영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규정을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걱정 말게. 김명호 회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죠. 그리고 공원에서의 그 순간 장도윤의 행동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쩌면 이 청년이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인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호 회장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똑똑하긴 하지.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성이라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말이야.
그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배울 수 없는 것이지. 박진영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김명호 회장의 경영 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김명호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세도그룹의 회장인지 알지 못했죠. 그저 우연히 만난 노인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처음 만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많이 힘들지. 김명호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군데 탈락했네요. 어디였나? 혹시 말해도 괜찮다면? 잠시 망설였지만 이 낯선 노인분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세상 경험이 많은 분이니 조언을 해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도그룹이었어요. 큰 회사라 기대했는데. 김명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죠. 실망이 크겠구먼. 하지만 기회는 늘 다시 오는 법이야.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왜인지 이 노인분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랜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자네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꿈을 포기한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김명호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네. 경찰이 아니어도 말이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명호 회장은 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태권도 이야기, 봉사활동 경험,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까지.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 낯선 노인분께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이 노인분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김명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이 드문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 즐거웠네. 내 명함을 받아주겠나? 그제서야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도그룹의 회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저 기업의 고위 임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니면 은퇴한 교수님 정도로요. 명함을 받아든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도그룹 명예회장 김명호라고 적혀 있었죠. 방금 전까지 탈락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명호 회장은 제 당황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이 주소로 와주게. 이야기할 게 있네. 명함 뒷면에 손수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놀라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김명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명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주소로 향했습니다. 세도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어제 면접을 봤던 그 건물 앞에 다시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합격 통보를 받은 회사에 다시 오다니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안내 데스크에 김명호 회장님과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과 직접 약속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함을 보여주자 곧 태도가 바뀌었어요. 장도윤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비서실에서 잠시 기다린 후 김명호 회장의 집무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풍경에 넋을 잃고 있는데 김명호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죠. 왔군. 앉게. 장도윤 씨.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를 불렀을까요?
어제 제가 세도 그룹에 탈락했다고 말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원에서의 일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김명호 회장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그저께 밤이었네. 김명호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날 구해준 청년. 이름도 안 묻고 보답도 바라지 않던 그 청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원에서의 일, 그 노인분이 바로 김명호 회장이었다니. 그렇다면 면접에서도 저를 알아보셨을 텐데 왜 불합격되었을까요?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놀랐나? 내가 직접 불합격시켰네.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불합격시켰다니.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공원에서 했던 행동이 불만족스러우셨던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마케팅부는 자네에게 맞지 않아. 자네 같은 청년은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할 걸세. 김명호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인턴 모집 중인데 내 비서실에서 시작해보지 않겠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3개월 후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은 대기업 회장님께 직접 제안을 받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했다고? 김명호 회장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 자네는 후자지.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죠. 봉사활동도 태권도 지도도 모두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일들이었어요.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 소신 발언 하나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네. 그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걸세.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하네. 김명호 회장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겠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면 참 기묘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정장을 입고 세도 그룹에 첫 출근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를 지나는 기분이 어색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불합격자였는데 오늘은 직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비서실에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회의 일정 조율, 자료 정리, 손님 응대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명호 회장은 엄격했지만 공정했어요. 실수를 해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도윤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세. 우리 회사는 효율보다 정확성을 중요시하네. 회장님의 지도 아래 업무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경영 철학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서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에 조금씩 적응해가며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명호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긴장된 마음으로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도윤 씨, 토요일에 시간 있나? 네, 있습니다. 좋아. 같이 가볼 곳이 있네. 토요일이 되자 김명호 회장님의 차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복지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내가 20년 전부터 후원해온 곳이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지. 아이들은 김명호 회장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안겼어요. 회장님이 이 아이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의 엄격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센터를 둘러본 후 김명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주말마다 와도 부담되지 않는다면 말일세. 잠시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력을 자세히 알고 계셨군요. 제가 태권도 사단이라는 사실도 과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도요. 그런 저의 재능을 이곳에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중에는 세도 그룹 비서실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가지 일 모두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영혼을 치유해 주었어요. 취업 준비로 지쳐있던 마음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평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김명호 회장은 저를 불러 말했어요. 도윤 씨, 자네는 이제 비서실이 아닌 사회공헌팀으로 발령받게 될 걸세.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끌어줬으면 하네. 물론 정규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것이죠. 사회공헌팀에서 일한다면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김명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늦게 알아보지. 하지만 결국엔 알아보게 되어 있어. 그날 저녁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의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지금은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사실 나도 함께 구원받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선택은 돌아 다시 나를 구하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죠. 진정한 정의는 소리 높여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조용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김명호 회장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늘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날 밤 공원에서의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요즘은 가끔 그날 밤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도 취업 준비생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선한 행동에 보답하니까요. 오늘도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 중 누군가도 미래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겠죠. 이것이 제가 깨달은 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정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뿐이죠. 작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돌아오니까요.